예, 저희 본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모시고 최근에 있었던 재판 내용도 좀 저희가 복기를 해보고 여러 현안들도 좀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안부를 여쭙기가 사실 좀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제 1심 선고가 나와서 그 이후에 기자회견도 하시고 어떠한 입장이신지는 제가 충분히 봤는데 저희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생경하게 접하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물론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워낙에 재판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설명이 필요해서 일단은 황운하 의원님 입장부터 좀 듣고 관련 내용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짧게 좀 이거 전체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길어서 그렇죠. 그래서 네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1심 재판의 선고 결과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재판이 시작되면서부터 선고 때까지 무죄라는 데 대해서 뭐 추호도 의심을 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죄가 선고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특히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서 변호인들께서 1심 재판이라는 게 이렇게 완벽하진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심 제도가 있는 거 아니냐. 더러는 이게 1심 재판은 아무래도 그 검찰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도 확률적으로는 높다. 또 이 사건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부터 기소까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수사, 정치적인 기소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그에 대해서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정치 상황을 말하는 거죠. 지금의 정치 상황, 즉 여권 또는 뭐 대통령 권력 이런 것을 법원이 비록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런 데 대한 일말의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설마 했었죠. 그래서 설마 우리 사법부가 증거재판주의라든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헌법원칙, 재판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증거가 없는데 또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데 이를 유죄로 판결하리라고는 저는 뭐 예상을 못했고요. 그래서 우선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1심 재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혔고 항소를 해서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뭐 당연히 억울하시니까 이제 항소심을 가는 건데 쉽게 질문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떤 대목이 가장 예상을 빗나갔고 어떤 대목이 가장 억울하게 다가오셨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건은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 수사, 김기현 쪽에 대한 정상적인 부패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정상적인 부패 수사를 근거도 없이 선거 개입 수사라고 둔갑을 시켜놨어요. 그 검찰이 그렇게 공소제기를 한 것인데 선거 개입 수사다. 프레임을 짠 거죠. 몇 가지의 조각들이 있어요. 팩트 조각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송철호 시장이 친구 사이라더라. 또는 뭐 어디서 그런 풍문처럼 돌았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 당선되는 게 내 뭐 소원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를 공소장에 써놓고 하면서 재판부로 하여금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 당선을 도우려고 하는 뭐 모종의 시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예단을 갖게 만들죠. 실제로 그 내용이 거기다 이제 적시가 되어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렇게 뭔가 모종의 예단을 갖게 한 다음에 그래서 청와대가 이 선거에 개입했을 거야. 라는 이제 상상과 허구에 기반한 시나리오를 쓴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다 꿰맞추는 겁니다. 꿰맞춰가지고 이 황운하 울산청장이 송철호 시장을 만난 것은 검찰의 주장은 송철호가 황운하에게 김기현 수사를 청탁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누가 만나자고 했어야 됩니까? 송철호가 만나자고 했어야죠. 근데 황운하가 만나자고 했거든요. 황운하는 왜 송철호를 만나자고 했느냐? 황운하에게 그 당시 가장 머리를 꽉 메우던 가장 큰 과제는 이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안이 그때 2017년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였고 문재인 정부가 이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였고 실제 뭐 많은 언급도 하셨었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울산경찰청장 가기 전에 경찰청 본청에서 수사구조 개혁 단장으로서 이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각 시도의 그 경찰청장들에게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이 당위성을 설명을 해라. 그래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실제로 잘 모르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잘 모르는 내용도 많고 예. 또 설명을 하면 해소가 될 수 있는 우려를 많이 갖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경찰이 비대화되는 거 아니야? 예. 경찰이 뭐 중요한 사건 할 수 있어? 뭐 이런 등에 대한 그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를 해소시키고 이것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런 것을 잘 설명을 드려라. 예. 이렇게 제가 경찰청 본청했을 때 각 시도청장들에게 계속 지시를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시도청장으로 갔잖아요. 예. 울산.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송철호 시장은 그 당시에 반드시 접촉해서 여론 형성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해야 될 대표적인 법조인이고 오피니언 리더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한 거죠. 예. 물론 이제 그 당시 만나자고 제안한 것도 제가 송철호 시장을 이전부터 알아서 만나자고 제안한 게 아니고 아, 네. 예, 관내 주요 인사 현황을 만나야 될 주요 오피니언 리더 현황을 예.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죠. 예. 그래서 그때 담당 부서에서 송철호라는 분이 계신데 예. 이분이 대표적인 재야 변호사이고 인권 변호사이고 예. 소신 있고 양심적인 그런 법률가로 알려져 있다. 이런 예.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피력하시면 예. 이게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만나야 되겠다 해서 만난 거거든요. 예. 이거를 검찰은 송철호가 황운하에게 김기현 수사를 청탁하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이렇게 둔갑시켜놔요. 그러니까 서로 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 본 거죠. 예. 그런데 송철호가 황운하에게 청탁을 해가지고 예. 도대체 어떤 내용을 청탁하고 그것이 예. 그럼 그 후에 어떻게 처리되느냐. 예. 검찰 주장이 어이가 없는 것이 이 송철호가 황운하에게 청탁했다는 사건은 이미 황운하가 울산경찰청 부임하기 전에 예. 울산경찰청에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이에요. 제가 부임하기도 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이죠.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예. 그 다음에 네네. 송철호가 황운하를 만난 이후 그 사건을 청탁했다고 하는데 예. 만난 이후 불과 4, 5일 만에 그 사건을 무혐의로 송치해요. 청탁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 사건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예. 그 사건 집중적으로 수사해달라. 예. 뭐 이렇게 청탁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무혐의로 무혐의로 송치합니다. 무혐의로 송치를 해요. 그건 다 기록이 있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법원이 이것을 잘못된 예단을 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된 예단을 가진 것 같아요. 예.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예단을 가지고 유죄야라는 예단을 가지고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꽤 맞추면서 예. 억지로 이렇게 판결문을 썼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것도 몹시 억울하고 제가 경찰에 있을 때 후배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한순간을 살아도 당당한 당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상사들하고 보수 언론들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그 과정에서 징계 먹고 좌천당하고 승진 탈락하고 이런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계속 저 나름대로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어떤 소신과 양심에 기반한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제 동기에 비해 승진이 많이 늦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후배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항상 당당하게 살았다. 예. 징계 먹고 인사불이익 당하고 했지만 그래도 예. 당당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지금도 이 당시 울산 경찰이 선거 개입 수사를 한 것처럼 둔갑시켜 놓은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 이 사건은 안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당연히 해야 될 부패 수사입니다. 오히려 당시 울산경찰은 저 혼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이지 뭐 수사를 김기현 수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예. 검찰을 상대로 한 수사, 지역의 토호 세력들의 예. 토착 비리에 관한 수사 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또 유능한 수사라는 것을 입증을 해라. 예. 이렇게 계속 강조했는데 예. 이게 사실 지역의 수사관들은 울산경찰청장은 평균 재임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있다가 떠나요. 예. 청장은 1년에 떠나는 사람이고 그 울산 경찰관들은 지역의 토호 세력들과 예. 계속 같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네네. 울산 경찰청장의 말만 열심히 듣다가 예. 떠나고 나면은 저 사람 토호들과 관계가 악화되고 하면 예. 본인만 그 울산에서 불편한 사람이 되니까 예. 사실 토호들의 부패 수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예. 그냥 뭉개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예. 토호 세력들에 대한 부패 비리 수사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예. 사실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다 보니까 예. 대표적으로 이거 인사 조치를 통해서 토호 세력들과 유착됐다는 의심이 된 수사관들을 다른 부서로 날려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인사 조치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만약에 검찰의 그 고래고기 사건 예. 수사 안 했다라면 예. 또 보통의 경찰청장들처럼 예.
보통 경찰청장들은 토착비리 수사를 막 해보겠다고 하면서 예. 이걸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발생합니다. 경찰청장으로서 지역의 유지들과 밥이나 먹고 친하게 지내고, 예, 예. 친하게 지내고 뭐 수사관들한테도 잘하고 있어, 예. 잘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갔으면 예. 이 사건이 절대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예, 예, 예. 검찰 비리 수사하고 토착 비리 수사하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토착 비리의 중심이 이제 김기현이 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지역의 토호 세력의 가장 중심 인물은 누구겠어요? 거기 오래 있던 기관장이란 말이죠. 예, 예. 단체장. 예, 예. 거기가 중심이겠죠. 예.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호가호위하면서 비리를 저지릅니다. 예. 형제 또는 뭐 비서실장 등 측근. 그래서 그 비서실장 등 측근과 형제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유념해서 들으셔야 될 부분이 전부 그 김기현을 수사했다, 김기현을 수사했다는데 예. 정작 김기현은 입건조차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찌된 용문이냐? 예. 김기현은 피고발인이 돼가지고 예. 당연히 경찰이 입건해서 소환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인데 예. 경찰이 입건조차 안 했어요. 그 왜 입건조차 안 했냐? 저는 사실 입건을 안 한 것을 몰랐어요. 물론 제가 김기현을 입건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예, 예. 입건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도 없어요. 예. 또 김기현이 피고발인이 된 것조차 몰랐어요. 그 세부적인 사건은 제가 안 챙기거든요. 어느 경찰청장이든지. 예, 예. 뭐 이러이러한 사건이 하면은 그 원론적인 지시만 항상 하는 겁니다. 예, 예.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수사다. 예. 토착비리 척결에 대해서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공정성을 보여줘야 되고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 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오랜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이거는 이런 방향을 고려해봐야 되잖아, 이렇게 해봐야 되잖아, 이런 이제 조언도 하고 지시도 하고 예, 하죠. 예, 예. 그런데 김기현이 피고발인 됐다는 것도 제가 몰랐고 그거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예. 또 김기현을 피고발인인데 피고발인이라는 것은 이제 고발된 사람 말하는 거고 이거는 자동적으로 피의자로 입건돼서 경찰이 입건해서 공개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경찰이 김기현을 한 번도 공개 소환 조사한 적이 없고 피고발인 자동 피의자인데 경찰이 이걸 참고인으로 빼버렸더라고요. 네, 참고인 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네. 왜 그렇게 왜 했냐니까. 그랬냐? 네. 그랬더니 그래도 현직 시장인데 괜히 정치적으로 부담될까봐 그냥 뺐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울산 경찰이 괜히 그 불필요하게 또는 뭐 정치적으로 휘말릴까봐 예, 예. 엄청 몸조심을 한 겁니다. 사실. 선거 개입은커녕 엄청나게 몸조심을 한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입건 조사에서 공개 소환 조사해야 될. 예. 그러면 김기현을 검찰의 주장대로 그 망신 줘가지고 선거에 타격을 입히려면 공개 소환 조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더더욱 했었겠죠. 했어야 되잖아요. 필요하다면. 예. 목적이 김기현 낙선이 목적이라면 그러자도 피고발인인데 예. 하등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공개 소환 조사하는 것이. 예. 근데 오히려 몸조심을 했다. 경찰은. 몸조심을 해가지고 소환 조사는커녕 입건조차 안 했어요. 예. 그런데 형제들과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했는데 예. 그 형제들과 비서실장 수사를 하다가 보면 또 김기현이 몸통이라는 것이 연결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형제들에 대한 수사와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이게 전부 검찰이 이제 막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는 경찰이 아무리 수사하려고 해도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안 해주면 수사가 진행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네네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로 딱 제한돼 있어요. 예.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싶어도 검찰이 영장 청구 안 하면 더 이상 수사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검사들이 수사를 방해한다고 수사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검사들이 이 수사 지휘를 빙자해서 수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다. 수사가 안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 수사관들이 이게 경찰 수사를 해서 이것이 성과가 안 나오게 하면서 경찰 수사가 오히려 무리한 수사라고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 어떤 음모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소문이 살짝 돌았었거든요. 울산지검에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뭐든지 한번 엮어보려고 지금 벼르고 있다. 근데 마침 김기현 쪽 수사를 하니까 그게 선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 저쪽 그 당시 정당 이름이 자유한국당이었는데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 예. 황운하가 기획수사했다, 공작수사했다면서 고발했어요. 기획수사, 공작수사했다는 고발은 선거 때면은 허구한 날 이루어지는 예. 그 정치 공세이거든요. 예. 다 그건 거의 100%다 선거 끝나고 나면은 그냥 예. 종결된 사건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기 당의 그 뭐 후보들이 수사를 당하면 어느 정당 가리지 않고 예. 다 그 선거 그에 우리 탄압하는 거다, 예. 기획 수사다, 공작 수사다 다 하면서 고발해요. 예, 예.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그 국민 여론에 좀 물타기가 가능하다고 예, 보고 예.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의례적인 정치 공세, 습관적인 정치 공세거든요. 그건 예. 뭐 이쪽 정도 좀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 예. 그게 당연히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예. 검찰이 그거를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 보려는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수사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려면 그 전 단계에서 경찰 수사가 잘못된 수사라고 이렇게 무리한 수사라고 예, 예. 이렇게 그 전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덮으려고 하니까 그 김기현 쪽 비리가 그냥 덮여버린 거죠. 예. 덮게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뭐 수사 진행되면 안 되니까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수사가 진행이 안 됐어요. 아. 제대로 안 됐는데 예. 제대로 안 됐지만 그래도 경찰이 그렇게 검찰이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예. 김기현 형제들과 김기현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유죄 판결 받을 만하다라는 정도는 수사를 해가지고 예. 그 보냈어요. 이제 예, 예. 이제 재판으로 예, 넘겨라. 예. 예. 그랬더니 검찰이 그거를 불기소 아이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무리한 수사다. 예. 이래놓고 그 무리한 수사를 왜 했느냐? 예. 김기현 낙선시키려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 예. 김기현 비서실장, 김기현 형제를 수사한 것은 김기현 낙선시키기 위한 수사다. 예. 예.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짠 거죠. 아. 그래서 애초에 이 출발이 예. 황운하에 대한 보복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황운하가 수사한 것이 선거 개입 수사, 김기현을 떨어뜨리기 위한 선거 개입 목적 수사인데 예. 그렇게 하려면 그거를 이제 프레임을 짜려면 당시 황운하 쪽에서 수사한 내용이 출발이 어디에서 수사되었나 뭐 이런 것부터 따져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울산경찰청한테 김기현 쪽 수사한 것이 어떻게 해서 수사하게 된 것이냐 예. 꼭 고발 들어서 한 거야. 예. 또 경찰 내부에서 범죄 첩보가 생산돼서 한 거야. 예. 또 하나는 경찰청 본청에서 첩보가 내려와서 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검찰에서 경찰청 본청한테 그 첩보는 울산경찰청에 보낸 게 맞냐? 예.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경찰청 본청은 네. 그 첩보를 누가 생산했냐? 예, 예. 이러니까 경찰 본청 그 우리 첩보는 그 청와대에서 받은 거야. 예. 청와대에서 받은 것이 하등 문제되지 않는 정상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예, 이전에도 받아왔고 예. 예. 경찰청, 검찰청, 뭐 감사원 등으로 청와대에 여러 첩보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이렇게 이첩을 해야 예, 수사가 되고 조사가 되고 진행이 되니까 너무 당연한 프로세스거든요. 네네. 청와대가 직접 수사한 데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청와대가 직접 수사한 데가 이른바 사직동 팀이라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사직동 팀이 없어진 뒤로는 다 경찰, 검찰, 감사원 등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첩시켜 그쪽에 수사하게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거 우리가 청와대에서 받아가지고 울산경찰청에서 보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하명 수사라고 이렇게 또 그게 또 그렇게 돼버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황운하 잡기 위해 시작했다가 예. 이게 이제 그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왔다 하니까 그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어요. 예. 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잘 됐다. 이거 한번 사건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죠. 이 윤 총장은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답시고 예. 청와대를 자꾸 이렇게 쑤셔보는 것을 꼭 취미처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청와대가 이 말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청와대를 자꾸 집착대냐. 예. 그럼 우리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 이렇게 하면서 예. 그 청와대에 대해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예. 그 정서를 자극하는 거죠. 예. 예. 왜 청와대 수사한다는데 못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윤석열이 마치 용기 있는 소신 있는 검사인 것처럼 예. 그렇게 포장되게끔 연출을 하고 예. 그런 이제 그 반 문재인
그 정서? 여기에 기대가지고 예. 자신은 이제 살해 있는 권력 수사하는 용기 있는 검사로 이렇게 이미지화하려고 하는 예. 한참 그때였어요. 아. 뭐 거리가 없을까라고 막 이렇게 찾는 차에 좋은 먹잇감을 만든 먹잇감이 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걸 하명 수사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청와대에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보내는 것은 정상적인 프로세스. 이게 왜 하명 수사냐? 그럼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당연히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인 프로세스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청와대로 뭐 첩보가 들어가면 예, 지금도 대통령실로 범죄 첩보가 들어가면은 그걸 경찰이나 검찰이나 감사원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수석들이 예를 들면 뭐 경찰 단계나 검찰 단계로 넘기기 위한 일종의 작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 예. 프로세스입니다. 예,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당시 이제 그 윤석열 일당이라고 표현해야 맞는데 예, 윤석열을 의시한 예. 그 일단의 정치 검찰 무리들이 예. 음모를 꾸민 거죠. 요거는 청와대 공격거리가 생긴 거다. 그리고 지금 총선이 4.15 총선 그게 2017년 11월 말 네. 12월 초쯤 예. 우리 중앙지검에서 느닷없이 이걸 하명수사다 하면서 막 언론에 소설을 써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저는 그때 너무 황당해서 얘들이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다 말겠지.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걸 알고는 하다 말겠지 했는데 예, 예. 이 친구들이 공안 검사들입니다. 공안 검사들은 네네. 예, 어찌 보면 그 DNA가 사건 조작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프레임을 잘 짠다 이제 좋게 예, 얘기하면 70년대부터 숱하게 공안 사건 조작을 해왔잖아요. 네네. 민청학년도 조작하고, 예. 뭐 80년대도 숱하게 공안 조작을 해왔어요. 90년대 사건, 90년대인가 2000년대 가장 최근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예, 예. 이렇게 계속 이 조작을 하는 DNA가 있는 부서예요. 예.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황운하가 송철호를 만났대. 예. 송철호와 문재인은 친구래. 아, 그림 되는데? 예, 그림이 되겠다. 이 정도면 그림 그릴 수 있겠는데? 그림 되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다 막 꿰 맞추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도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예. 사실 아무리 그 그림을 그리려도 안 될 거야 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증인을 만들어내고 아. 증언을 만들어내고 예. 증거를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예. 이게 그럴듯하게 법정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 재판을 받다 보니까 와 이래서 이게 생사람이 유죄가 될 수도 있겠구나. 예. 그렇게 그 섬찟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은 하나하나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면 예. 법원이 그거를 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예, 예. 근데 법원이 검찰 얘기를 믿어버린 거예요. 검찰 얘기 받아들인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윤석열 정치검찰 일당은 2017년 11월 말부터 12월 초부터 이 사건을 딱 4년 전이죠. 예, 4년 예, 전. 예, 예. 그러면서 4년 전이 아니네. 2017년 아니 2019년입니다. 2019년. 예, 예. 예, 예. 제가 2017년이라고 잘못 말씀드리네. 예.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예. 딱 4년 전인데 그럼 2020년에 4.15 총선이 있어요. 예. 요거를 청와대가 선거 개입했다는 프레임을 짜서 막 공격을 해대면 예. 그 당시 윤석열 정치검찰 일당들이 자기들끼리 한 얘기라고 하면서 밖에 새어나온 얘기는 그러면 그 민주당은 폭망할 거야. 청와대가 선거 개입했다 이러면은 부정선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폭망할 것이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항상 2달 동안 매일마다 그 검찰발 뉴스가 도배를 하게 했어요. 아. 그리고 그 총선을 2달 정도 남겨두고 기소를 해버려요. 그 수사가 안 된 상황에서 기소를 하는 겁니다. 막 그때 저는 조사 한 번 안 받아보고 기소를 당했어요. 많이 들어봤던 그 얘기긴 한데 조사를 한 번도 없이 그냥 기소를 하더라고. 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끼리 이렇게 되면 예.
민주당은 선거에서 폭망해서 국힘 쪽이 다수당이 될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이 노린 건 뭐냐면 예.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탄력을 잃을 거야. 그때부터 동력을 잃을 거야. 예. 그때부터 검찰 개혁은 더 안 될 거야. 예. 이런 걸 생각한 거죠. 아. 그거를 목표로 두고 예.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일석이조죠. 예. 일단 이게 고래고기 사건 가지고 또 이전부터 저는 뭐 검찰하고 오랜 동안 악연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저 눈에 가시 같은 저거 요번에 좀 쳐낸다? 예, 쳐내고 예.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그 당시 또 이런 게 또 있었어요. 예. 윤석열 일당이 조국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맞습니다. 예. 사모펀드에 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게 뭐 표창장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예. 사모펀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그거 가지고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언론 불했어요. 네, 코링크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복잡했죠. 근데 이게 사모펀드에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다른 걸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국 민정수석이 이 선거에 개입했다. 예.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그 공격거리를 만들어 보려 한 거죠. 예. 예. 조국이 이전에 송철호의 후원회장을 했었대. 이 너무 그림이 다 그릴 수 되네요. 있는 소재들이 많은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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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과 송철호는 친구, 조국은 송철호의 후원회장. 예. 근데 대통령이 문재인, 민정우 수석이 조국. 조국. 황운하고 송철호 만났어. 예. 이게 딱 맞네.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국을 공격하고 그 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예. 그 이제 그림을 딱 그려놓은 거죠. 예. 그리고 막 하면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여론몰이를 하면은 예. 민주당이 폭망하고 예. 그럼 그때부터 검찰 개혁은 이제 날아가는 거야. 예. 검찰 개혁은 그때 초기였거든요. 네네. 검찰 개혁에 대한 뭐 어떤 그 시대적 과제라고 하는 그 흐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저항하기가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검찰 개혁을 무산시킬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예. 이 사건을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터무니없는 이런 짓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유지 자체도 안 될 줄 알았어요. 예. 처음에는 수사하다 말 거다. 아무리 꾸미려고 예. 해도 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그 울산경찰청으로 첩보를 보냈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는데 예. 그것이 막 언론 보도 난 후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당시 수사대장한테 예. 전화를 했었어요. 네. 그 당시는 그 첩보가 경찰청 본청에 사달된 첩보가 그게 그 출처가 청와대인지 알고 있었냐? 예. 알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알아봐야 그게 수사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첩보의 출처가 어디냐 하는 것은 경찰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첩보가 신빙성 있는 내용이냐,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예. 이거지. 그게 경찰청 본청에서 왔으면 됐지. 예. 그게 뭐 그 경찰청의 첩보가 청와대에서 지첩된 건지 검찰에서 지첩된 건지 권익위 지첩된 건지 그것까지 굳이 알 필요가 없거든요. 네. 관심사 자체가 아니에요. 수사 실무관들. 예. 근데 혹시 그거 알고 있으냐니까 저도 처음 듣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사대장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예. 저는 더 모르고 그거를 그 청와대하고 짜고 예. 하명수했다라고 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예. 이거는 아무리 꾸미려고 해봐야 예. 이게 대명천지에 이렇게 꾸민다고 이게 되냐 예.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 계속 말씀 들어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신 것처럼 들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냐고 이걸. 예. 근데 그 중간중간에 재판 중간에 좀 걱정되는 게 없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 사실과 다른 증언들이 이 객관적인 팩트와 어긋나는 증언들이 끼어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이제 조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사건 조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흐름을 검찰이 바꿀 수는 없는데 예. 누군가의 거짓 증언을 살짝 끼어들어요. 근데 아유 뭐 거짓말 했겠지. 전체적인 흐름하고 맥락하고 안 맞는 얘기야. 예. 근데 그 깨름직하긴 했지만 예.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이해를 하면 이게 이 증언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법원이 예. 이해를 할 거야 생각했는데 예. 법원이 그걸 콕 집어가지고 예. 그걸 유죄의 증거로 삼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법원이 그 확실한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예. 재판했다. 예. 처음부터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재판했다. 예. 어쨌든 증거재판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예. 그런 우리 헌법과 형사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검찰이 이거 의심하는 부분을 예. 증거 없이 예. 그냥 그걸 받아들였다. 그래서 정치적인 예단을 가지고 예. 재판을 했다. 예. 매우 부당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소심을 이제 가면 결과적으로는 뭐 재반박해야 되는 건들도 뭐 이제 동호 반복이 되지 않게끔 1심에서 어쨌든 반박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편을 들어준 거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설득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역설득을 시키려면 이제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시거나 재반박을 하셔야 될 텐데 아마 항소심은 1심 준비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뭐 그 재판부가 예단을 가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예.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예.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걸 말이죠. 네네. 그래서 법원이 받아들인 검찰 주장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모순된 것이다 예. 라는 것을 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심 법원이 사실관계도 잘못 판단했고 예. 법리도 오해를 했다. 예. 이런 부분을 이제 그 1심 법원에서 채택하지 않았거나 1심 법원이 그걸 무시했던 배척했던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예. 1심 법원이 오판한 것이다. 예. 물론 검찰도 또 피고인 측도 이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나올 건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그 증거나 증언, 예. 물론 이제 1심 법원 때 미흡했던 예. 증언들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증인으로 이제 요청을 해서 증인 신청을 해서 증언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예. 재판부가 이게 증언의 취지가 이거였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오해를 했구나 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인 신문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건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명확하게 이 사실관계가 1심이 잘못 사실관계를 오판을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 그 황운하는 송철호로부터 청탁받은 사실이 없는데 예. 청탁받은 것처럼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럼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그러니까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예. 청탁받은 사실의 여부, 유무에 대해서 법원은 사실관계를 오판했기 때문에 예. 이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예. 이런 그 증거들은 제시를 하지만 예. 그 증거 역시 새로운 증거는 있을 게 없습니다. 그게 뭐 새로운 증거 있을 게 없죠. 예. 왜냐하면 그 송철호와 황운하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한 건데 예. 둘이 만나서 대화해서 둘이 다 청탁 이런 얘기, 사건 청탁 이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만약에 존재했더라면 그 후속적으로 어떤 청탁 수사라고 볼 만한 게 있었어야 되는데 예. 그 자체가 없지 않느냐. 예. 청탁이 있었으면 그 후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이 이게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청탁이 없었고 또 이게 1심 법원이 정말 오해를 많이 한 것이 설사 예. 그 청탁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자. 예. 그러면 김기현 쪽에 부패가 있으니 그런 것 좀 잘 한번 수사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냐죠. 그러니까 그 경찰은 누구로부터든지 고소, 고발, 제보를 받을 예. 수 있잖아요. 예. 누가 범죄자예요. 좀 수사해 주세요. 네.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문제는 죄가 안 되는 걸 억지로 수사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예.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그 없는 죄를 만드는 청탁을 받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예. 그런 건 전혀 있질 않고 오히려 김기현을 수사해야 되는데 빼버리군 예. 이렇게 했는데 김기현 형제들이 어디서
건설업자한테 30억을 받기로 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그 이제 어떤 범죄의 단서인데 예. 수사의 단서인데 그런 것을 경찰이 접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느냐? 안 하면 네. 직무유예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다. 네. 네.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죠. 물론 이제 송철호가 후보일 수 있지 않느냐. 예, 예. 근데 선거 때 이쪽 저쪽 양쪽 후보들이 상대방 쪽을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 수탁이 합니다. 예, 예. 그걸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또 무슨 문제냐 이거죠. 예. 그러면은 검찰이 문제로 삼는다면 예.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그 우선 저에 대한 수사부터 그게 선거 개입 수사예요. 총선을 4.15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못하게 해보려고 계속 수사를 해서 예. 저 사람 수사 중이니까 사표 수리가 안 되니까 출마가 안 될 거야. 예.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선거법을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선관위 유권의 정당을 모르고 해가지고 예. 그거는 사표를 제출하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모르고 예. 저 사람 우리가 수사를 걸어놨으니까 사표 수리가 안 될 거고 사표 수리가 안 되면 출마가 안 될 거야. 예. 이래서 황운한 출마 못해 이렇게 그 당시 울산지검장 등이 언론에 대고 공표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출마를 막아보려고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그거야말로 아주 명백한 총선 개입이잖아요. 지금은 뭐 이게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고 어쨌든 이 재판을 이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운명적으로 오묘한 것이 그때도 사실은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의원이 되신 거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전혀 의원님 개인한테 이득이 되지 않잖아요. 이익이 아니라 당연히 이게 1심이지만 예. 1심이지만 그 사법부의 판단이잖아요. 예, 예. 1심이지만 예, 예. 그 사법부가 그러니까 1심이 오판을 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로 잡힐 수도 있지만 예, 예. 어쨌든 1심 사법부의 판단이잖아요. 예. 1심 사법부가 판단이니까 얼마나 정치적인 공격을 하기가 좋겠어요. 그게 첫째죠. 그리고, 예. 그리고 또 당에서도 혹시나 또 그리고 당에서도 예. 1심 유죄인데 이것이 1심 유죄를 공천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예, 예, 예. 하는 공천 여부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혹시 당에 그래서- 여쭤보셨어요?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볼 수는 없고 예. 당에서는 이 사건을 그 정치적인 판결로 해석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너무 예. 부당한 판결이고 예, 정치적인 판결이고 또 이게 공천 이런 것은 시스템으로 예. 당에서 정한 룰이 있거든요. 예, 예. 당에서 정한 룰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분을 어떤 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개별 사건을 가지고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다만 예. 민주당 입장에서 명백한 정치 기소, 정치 판결을 예. 또 2심에서 항소심을 해서 무죄로 이게 입증될 수 있을 수도 가능성이 있는데, 있었는데, 네. 예. 근데 그것을 이 공천에 결정적인 불이익을 준다면, 예. 그러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사건이 최종 확정 판결이 난 이유는 당연히 예. 법적으로 그에 따른 어떤 자격이 제한되거나 예. 당에서도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당원 당규가 있을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1심 유죄인 경우에 그것을 이제 당에서 이제 정치적인 판결, 정치 탄압 목적의 정치 기소, 정치 판결이라면 예. 그럼 이에 대해서 이제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당원 당규에 물론 따르는 것이 대원칙이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1심 저는 이게 11월 말에 1심 선고가 잡혔을 때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날 것이고 1심 무죄가 되면 선거 운동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혹시라도 유죄가 나면은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걱정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예. 그러나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봤어요.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 것이죠. 우선 경선 등 당내에서 공천을 받는 그 과정도 예. 돌파해야 될 예. 그런 난관들이 예. 있고 예, 예.
물론 이제 이것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부당한 그 보복 수사나 정치 기소에서 비롯됐고 예. 1심이 이것을 오판을 해가지고 이 결과에 왔다. 예. 이럴 경우에 시작이 어떤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 보복성, 정치 탄압성 그 수사와 기소였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 굴복하면 안 되고 예. 그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한다. 예. 그에 대해서 부당하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정치검찰 정치 탄압으로부터 지켜줘야 한다라는 유권자들에게 그런 호소를 해서 예. 그런 프레임이 잘 형성이 돼서 오히려 우리 유권자들이 또는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예.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예. 윤석열 정치검찰의 부당한 권력남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똘똘 뭉치게 하는 예.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를 형성한다면 예. 뭐 본선에서 이제 불리하지 않은 예.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이런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부당한 정치 판결로 보고 정치 탄압으로 예.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실제로 제가 지역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그런 판결이 있냐, 우리는 믿는다, 예. 예. 힘내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러한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본선에서 훨씬 더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셔야 돼서 김기현 나와라, 수도권으로 나와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예, 이번에 예.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저희가 이제 김기현은 계속 사실은 재판받아야 될 쪽은 김기현 쪽인데 그쪽은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거든요. 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그 덕으로 사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덕분에 어떻게 뭐 이제 국회의원으로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예. 여당에서 이제 원내대표, 당대표도 좀 되고 이랬었기 때문에 예. 고래고기 사건의 진실을 놓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자. 예. 그걸 이제 이전부터 제가 제안했던 거죠. 마침 그쪽 당에서 예. 뭐 중진 험지 출마니 수도권 서울 나와라. 수도권 출마니 예.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네. 오케이 예. 그러면 수도권 나와라. 예. 그럼 내가 수도권에 가서 붙어주마. 예. 이렇게 한 거죠. 혹시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은데 그쪽이 지역구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 이제 거기 뭐 혁신위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 상황이 좀 정리가 돼야 이제 되겠습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실제 수도권에 출마하게 된다면 황운하 의원께서도 지역 구민에게 양해를 구해서 수도권으로 나오신다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죠. 예, 하나는 예. 지역구 주민들에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예. 저를 뽑아주신 분들인데 그렇죠. 뽑아주신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저 예. 지역구 옮기겠습니다. 이건 정말 예의가 아니죠. 정치인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예. 예. 우선 그 절차가 필요하고 예. 두 번째 두 번째는 당에서 예. 김기현 대표가 어디에 나온다 했을 때 예. 거기 또 우리 준비하고 있는 그렇죠. 후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분이 계신데 누군지 예. 모르지만 예. 어느 지역에서 누군지 예.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제 그분 어느 분이 계실 텐데 현역 예. 의원일 수도 있고 뭐 예. 어떤 후보일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분이 계신데 제가 대신 나갈 테니까 좀 빠져주세요. 이게 어렵죠. 또 네.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당에서 고도의 전략적 판단해서 예. 이건 김기현과 황운하가 붙게 하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판단해 줘야죠. 예.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어야지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왜냐면 거기 가서 제가 뭐 경선을 붙자 막 하면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분한테 그렇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예. 당에서 판단해가지고 예. 김기현 대 황운하 대 김기현 구도로 한번 예. 총선 치르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죠. 그러면은 그걸 제가 지역구 주민들한테 예. 양해를 구하고 예. 더 큰 정의, 예. 더 큰 정치를 위해서 예.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시청자 반응을 보니까 지역구를 못 떠나실 것 같은데 핑크 유님께서 황운하 의원님 지역구에서 발벗고 뛰셔서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던데라는 이제 이런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지역구민들의 양해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빨리 이제 지역으로 이동하셔야 돼가지고요. 황운하 의원님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